프로그래밍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옛날에 이제 배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여러분이 0.9999 뭐 이런 것을 만났어요. 이 수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네? 작다. 또 자기 느낌에 민우는 1보다 같다라는 게 느껴지냐? 느껴지지는 않지만 같다라고 알고 있냐? 태영은 느껴지냐? 이건 완벽하게 1하고 똑같다라고 느껴지냐? 그러지 않냐? 지민은 어떠냐? 2년 전에 어떤 그 40대 중반인 어떤 이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것을 1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1보다 작은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을 이제 오늘 끝나는 건 아니고 뭐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이게 정확하게 1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내가 저것은 정확하게 1이라고 느낀다 손 들어봐요. 저게 정확하게 1이다, 완벽하게 1이다. 대부분은 작다라고 느낄 텐데 자기 스스로가 저거 분명히 1이야. 그리고 나는 설명할 수 있어. 수학적으로 그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진짜 드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그냥 막 계산만 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 얘하고 이하고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꽤 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순환소수가. 근데 중학생들한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중학생들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건 잠시 미뤄두고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급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한계를 더하고 싶습니다. 무한계를 더하고 싶어요. 수를 무한계를 더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0개씩 더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루에 1000개씩. 그러면 죽을 때까지 더하면 무한계가 되나요? 그러면 내 자손이 또 더하고 자손이 또 더하고 그럼 무한계를 더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값 자체도 계속 더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무한계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루에 뭐 하나씩 더한다 해서 이제 여러분이 몇억 개를 더한다 해도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무한계를 더한다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걸 어떻게 정의할까? 그게 바로 급수입니다. 그게 급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그것이 책에 써 있습니다. 책에 써 있습니다. 자, 이 점점점 뒤에 있는 이 무한의 점점점이 있는데 이 점점점을 여러분이 리미트라고 시작을 한다면 정확한 겁니다. 뒤에 점점점은 다 리미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극한값이라는 거예요. 무한계를 실제로 더하는 게 아니라 무한계는 개념 자체가 정해진 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이 무한계라는 것은 극한값이다 라고 수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 정의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겠죠. 이것이 없어요. 그 어머니도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죠.
이 뒤에 있는 점점점은 다 리미트입니다. 무한이니까 그건 리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점점점을 가지고 리미트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무한을 인지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이게 1보다 좀 작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것 같아. 그것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어디선가 멈추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거지, 멈추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리미트예요. 가까이 계속 간다면 그게 무한입니다. 무한은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간다면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엔 누굴 쓰느냐? 바로 nr까지 합이라는 존재를 쓰게 됩니다. 이 문자가 들어가겠죠? 변하는 문자가 들어갑니다. 저게 n이 아니라 n 플러스 1도 되고요, n 마이너스 1도 되고요, n 플러스 100도 되고요. 근데 2n 그러면 안 돼요. 2n 어떤 특성을 가지면 안 돼요.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2n 이렇게 쓰면 안 되고 3n 당연히 안 되죠. n 플러스 5 이런 거 괜찮아요. 연속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2n이라고 하면 짝수에서 멈추고 3n이라고 하면 3n에서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가지면 안 돼요. n제곱 뭐 이런 거 안 돼요. n제곱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줄이 이해되느냐가 이제 이건 수학적으로 정의라고 해요. 정의는 뭐야? 증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증명하지 않고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정의가 되는 거죠. 저게 왜 그래요? 라고 이제 증명을 하면, 이제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느냐라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이래요. 계속 더해나가면 그 뜻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저게 이해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저기? 책 좀 볼까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 3개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3개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거기 한번 볼까요? 52페이지. 52페이지. 제일 위에가 모든 거잖아요. 급수라는 말이 뭐냐? 각 항을, 수열 AN의 각 항을 덧셈 기호로 연결하는 식. 이렇게 쭉 써있죠. 그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그게 무한이거나 유한이거나 사실 상관은 없어요. 급수라는 말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한을 급수라고 불러요. 그 밑에 기호가 써있어요. 자, 이 기호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이 기호를, 이게 기호예요. 그냥 뭐 계산하는 도구도 아니고 그냥 기호로 쓰는 거야. 이니 그래서 무한대까지 엄청난 기호죠. 엄청난 기호. 실제로 여기에서 이 드문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드문은 실제로 우리가 뭐 연산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전 순수하게 기호입니다. 기호. 연산 기호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호예요. 얘에서 1이 넘어가는 것은 기호예요. 기호. 얘가 항상 실수인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게 존재하면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존재하지 않아도 여기 기호는 쓸 수 있어요. 이 등호는 실수의 등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조차도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등호는 실수가 같다 등호가 아니라고요. 자, 또 읽어볼까요? 그 밑에 거. 급수의 합 구하기. 그 밑에 볼게요. 이건 수열 AN의 n항까지 부분합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SN이라고 할게요. 거기 첫 번째 1번 동그라미를 보면 그 첫 번째 등호를 보세요. 그 등호가 바로 얘입니다. 잘 보세요. 그 첫 번째 등호가 얘가 됩니다. 2등호입니다. 2등. 이해돼요? 이로 이해되니? 거기하고 이거 뭐 매치를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는 그냥 SN이라고 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게 SN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N. N어가죠? SN. 그냥 SN이라고 한 번 더 쓴 것 뿐이에요. 더 쓴 것 뿐이에요. 한 번 더 써볼까요? 나는 이제 이 표현이 좋지만 한 번 더 써볼게요. 너무
건 없으니까 그냥 문제만 풀면 되는데 이게 S 맞죠? 기호잖아 그냥 점수. 그 다음에 그게 S라고 어떤 실수가 나오면 수렴이 되는 거죠. 얘가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게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S하고 S하고 계속 헷갈리는 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써볼까? 어떤 숫자가 나오면 수렴이라고 하고 그 값을 우리는 이 무한합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하자. 자 그러면 1단원에서 우리는 AN의 극한을 했죠. 수열의 극한 맞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2단원에서는 SN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SN의 극한이 급수예요. 그냥 무한급수. 그러니까 1단원에는 SN만 극한값 취하면 되는데 2단원에서는 SN을 구해서 N항까지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하자.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것은 우리 언제 했어요? 수1의 시그마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장선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SN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N항까지 합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수업은. N항까지 합 한번 얘기를 해볼까? 보통 우리가 그 N항까지 합 할 때 그 합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합 종류 뭐가 있어? 등차의 합이 있고 또 등비의 합이 있고 또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또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뭐 있어요? 망원급수가 있었죠? 지워지는 거 있잖아. 지워지는 거. 막 지워지는 거 있잖아. 지워지는 거 있잖아. 지워지는 거. 대표적으로 뭐 분수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유료화해서 지우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지워지면 다 그걸 망원급수라고 불러요. 조금만 오늘 이것만 할 거예요. 계산 주로 이거예요. 계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계산이 거의 없고요. 내용은 이래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55페이지 먼저 한번 보세요. 이것만 딱 배웠어요. 자, N항까지 구해서 극한값만 취하면 그게 무한합이다. 이거 딸랑 하나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2단원이 거의 뭐 90% 이상 커버된 거예요. 단지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문제겠죠? 자, 15번을 하나 풀어볼게요. 시그마. 네, 여러분은 무한계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계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보고 N항까지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이제 여러분 성공. 오늘 수업을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정의가 없으면 뭐 그 어머니에게도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라는 개념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럼 리미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은 뭐 대학 가려고 막 하고 있지만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면 틀이 깨지는 거죠. 자, 이것은 N항까지 하고 쓸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쓰냐면 2 곱하기 3분의 2 3 곱하기 4분의 2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2 그리고 리미트를 추적. 그렇죠? 물론 나도 뭐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과정 속에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N항까지 합을 쓴 거예요 지금. 물론 N-1까지 써도 되고 N 플러스 1까지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근데 2N 이렇게 독특하게 가면 안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2는 공통으로 묶어주시고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래서 남는 것이 2분의 1과 N 플러스 2분의 1이 남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러면 극한값 계산하면 얼마예요? 1. 이 값은 1인 거예요. 이 값은 1인 거예요. 막 분수 분리해서 지운 거예요 지금. 됐죠? 우리가 좀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고 한번 지나볼게요. 0.9999를 얘기해 볼게요. 이 뒤에 점점점이 무한이라는 것, 리미트라는 것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여기서 한 3줄 쓰는데 3줄 쓰고 나서도 자기가 이게 1하고 똑같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좀 일찍 와서 같이 또 해봅시다. 깊이 있게.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0.9, 0.09, 0.009,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무슨 소리예요? 0.1씩 곱함 등비수열이죠? 네. 자, 연합까지 합을 하나 취해볼게요.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안 쓰죠? 이 기호를 안 쓰면서 이것을 적용을 못하는 거죠. 연합까지 합 불러볼까요? 1 빼기 0.1 1 빼기 0.1 n항까지 합이고 첫째 항은 0.9 됐나요? 이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0.1 n승? 0으로 가겠죠. 10분의 1 n승이니까 분모 얼마예요? 분자 얼마예요? 그럼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점점점이 리미트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한을 갈 수 없어요. 무한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작다고 느낄 겁니다. 작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한 1억 번째에서 멈추거나 한 10억 번째에서 멈추거나 멈춘 거예요. 무한이라는 개념이 들어서지 않은 거죠. 그래서 리미트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예요. 리미트를 주냐 안 주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3분의 1에다가 3을 곱하면 또는 뭐 9분의 1에서 9를 곱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설명할 때 중학교 때 9분의 1에 9를 곱하면 1인데 9분의 1이 0.1111 이렇게 가는데 거기다 곱하기 9를 하면 0.99999 이렇게 된다. 이런 설명하잖아요. 이런 설명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9분의 1이 0.1111인데 거기다 9를 곱하면 9를 막 곱하면 이렇게 써진다. 근데 얘는 약분하면 1이니까 똑같다. 뭐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또 뭐 순환소수로 뭐 0.999가 x인데 10을 곱하면 9.9999가 되고 10x에서 x를 빼면 9x가 되고 이거에서 이걸 빼면 9가 돼서 x는 1이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계산, 어떤 무한수에다가 9를 곱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죠. 9를 곱할 수 있냐? 이 정의가 없어요. 이 정의가 없다고요. 무한의 수와 9를 곱하는 정의가 없다고요. 곱할 수가 없어요. 유한하고만 이렇게 받아올림 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그래서 무한이라는 것은 실제로 좀 독특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짧게 그냥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지.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18번까지. 18번까지 한번 이것처럼 n항까지 하고 리미트를 취하고 이게 과정이에요. n항까지 합과 리미트. 무한은 리미트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해하고 갔어요. 이해하고 갔습니다. 그 어머니도 좀 이제 뭔가 좀 수학적으로 뭔가 아는 분이에요. 그렇죠. 큰 개념이 뭐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40 33번까지가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문제. 33번까지 지금 이 개념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개만 한번 해줄게요. SN을 구하고 리미트를 취한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거 계산하는 연습이죠. 만약에 시그마 계산 SN 구하는 것이 좀 잘 안 된다. 근데 그것은 수원이 약간 감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수원도 살리세요. 민우야 18번까지 했냐? 그 18번 문제는 옛날에는 이게 지금 3점짜리인데 그건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지금은 그 일반항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옛날 문제라서 만약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옛날 걸 공부한 거죠. 지빈이 18번 했냐? 그 18번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18번 문제는 그 4개만 딱 써있잖아요. 4개만. 5번째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5번째 수는 뭐일 것 같아요? 거기 첫 번째는 1 곱하기 3분의 1인데 4번째까지만 써있잖아요. 5번째 수가 뭐예요? 태우야, 너 뭐라고 생각해? 실제로 이것은 이런 문제는 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런 문제 다섯 번째부터 다 0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앞에 4개 숫자만 딸랑 주고 그것이 뒤에도 다 그런 성질이 있을 거라고 아무 조건도 없는데 그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겠죠? 선생님 이 4개만 딸게 주고 뒤에서부터 뭐 계속 똑같은 성질을 어떤 갖고 있어서 간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다섯 번째 수는 뭘까? 다섯 번째 수는 뭘까? 다섯 번째 수는 뭘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 3, 7, 13, 21. 그 다음 수는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수는 뭐가 나올까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수, 어떤 수? 31. 오, 그렇죠. 2, 4, 6, 8. 그 다음에 10을 더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게 잘못된다는 거죠. 이게 밑에 있는 이 2, 4, 6, 8 이게 바로 옛날에 배웠던 개차 수열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웃하는 항의 차. 그래서 이름이 개차 수열이에요. 이 차가 2고 차가 4고 6이고 8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짝수로 해서 여기는 이제 뭐 10이 나올 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2, 4, 6, 8 이게 바로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이 하나하나들을 다 개차라고 불러요. 이웃하는 항의 차, 이어진 항의 차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차 수열을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1과 2를 더하면 3이 됩니다. 1과 2, 4를 더하면 7이 됩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n번장이라는 것은 1과 여기 뭐 세 번장 구할 때 2개 더했으니까 n-1개를 더하면 n번장이 나옵니다. 이게 개차 수열의 원리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수열이 현재 2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써먹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 거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써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A3에서 A2를 빼면 A3에서 A2를 빼면 4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 4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이거 더해봐요. A2가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3에서 A1을 빼면 2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A1만 넘어가면 A1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온다 이런 논리를 쓴 거죠. 이것을 n-1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함수가 n-1개니까 이게 n-1일 거예요. 그럼 이걸 모조리 더하면 이제 싹싹 없어지죠. 이게 망원급수 원리죠. 지워지는 an-a1 그리고 2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등차수열 합이고 a1만 넘기면 a1이 나온다. 2차식이에요. 2차식. 일반항이 2차식. 일반항이 2차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면 잘못된 문제죠. 성질을 뭐 이게 있다라는 보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15번처럼 그렇게 뭐 일반항으로 문제를 내지 이렇게 숫자로 내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엄밀하게 보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것도 합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에 1분의 1, 3분의 1 나는 이렇게 한번 분리해서 쓸게요. 네. 두 번째는 2분의 1에 3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차가 3인데 이 약분하면 똑같이 만들어져요. 세 번째도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고 7분의 1, 13분의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이 공통이 있고 3분의 1부터 막 없어져요. 그래서 앞에 1분의 1 남고 뒤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항이 남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항이 남을 거다. 하지만 지금 이 숫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이게 무한대로 가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추측을 하는 거죠. 뒤에가 이게 지금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으로 가니까 답이 2분의 1이다 라고 써 있는 거지 얘가 무한대로 안 가면 어떨 거야. 무한대로 안 가면 어떨 거야. 수학적 논리를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18번을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23번. 23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꽃잎 2개짜리니까 앞에 있는 논리도 똑같습니다. 뭐 마지막만 리미트만 주면 돼요. n항까지 합을 구하고 리미트만 주는 것. 이게 바로 급수예요. 23번도 한번 봅시다. 삼 번은 2018년 9월 교육청 21번 문제네요. 이번 방학 동안은 진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인생 미친 듯이 하면 지금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미친 듯이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버티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놓는 것도 일이고 어느 정도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버티는 것도 일입니다. 23번을 어디까지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게요. 공차가 양수다. 공차는 양수다. 공차는 양수다. 가번이 이제 문제인데요. 가번. 지금 이 가번은 극한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수열이지 수열.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어요. 모든 자연수 n. 모든 자연수 n을 거기다 넣어본 애들도 있어요.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대단하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해서 문제를 푸는 애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눗셈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어떤 상수가 나온다 이 뜻이죠.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극한값이 아니에요. 그냥 상수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1 넣어도 K 나오고 2 넣어도 K 나오고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 분모는 뭐야? 등차수해야 되니까 바로 써보자. 2분의 함수는 n개고 첫째 항과 마지막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써있어요. 두 번째 2분의
함수가 2n개입니다. 2n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쓰는 거야 그냥. 그러면 뭐 이 하나 약분시켜 줍시다. n도 한번 약분시켜 볼까요? 그럼 남는 걸 한번 써보면 되겠어요. 자, a는 a 더하기 n-1d니까 2a 뭐야? 2a1 n-1d라고 쓸게요. 위에도 써볼게요. 2가 이제 아직 살아남았네요. 2a1 2n-1d라고 썼어요. 얘가 상수가 되려면 어떻게, 모든 n에 대해서 상수가 되려면 어떤 성질을 만족해요? 어떤 성질? 약분이 되어야 되겠죠. 약분이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볼까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한번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개수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정리하면 4a인데 여기 end를 4dn이라고 쓰고요. 4a1-2d라고 쓰면 되겠죠? 2d. 네. 여기서 end에 2배를 해서 4nd 썼고요. 4a 썼고요. 마이너스 d가 있는데 2배까지 썼어요. 는 여기는 dn 먼저 쓸게요. 개수 비교하려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자연수 n을 성립하려면 이 개수가 서로 어때요? 같아야겠죠. 개수가 안 같으면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 그럼 그는 있어봤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K가 4인 것 같아요. K가 4인 것 같아요. 그 상수는 4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A 1 2D의 값은 428 4D 2D가 4A니까 D는 2A1 이렇게 되겠네요. 2A1 공차가 2A1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뭐야?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 나번을 이용해서 A1을 구하나 봐요. 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 가에 대한 그 해석,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냥 대입만 하면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공차가 2A1이고 첫째 항이 A1이니까 AN은 뭐가 되냐면 AN은 뭐가 되냐면 공차가 2A1이니까 2A1 N 첫째 항이 A1 돼야 되니까 A1 빼면 되겠죠? A1 빼면 2N-1이라는 일반항을 잡을 수 있고요. 거의 시그마에 대입을 해보면 AN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N-1 2N 플러스 1이 되고요. 위에 2가 있네요. 다행히. 분수 분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A1분의 1만 꺼낼게. A1분의 1만. 여기는 이제 분리가 되니까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1과 마지막 2n 플러스 1분의 2 남는다. 이렇게. 이 분수 분리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그럼 이게 0으로 가니까 A1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 뭘 구하는 거야? A10. A1은 10. A10은 여기다 이제 10 넣는 거니까 9, 19? 맞죠? 10 넣으면은 20이니까 19. 1번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꽃잎 2장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는 그냥 거들 뿐이죠. 자, 계속 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번을 한번 해봅시다. 30번. 30번을 28번을 해보세요. 28번. 28번을 해봐요. 28번을 먼저 해봐요. 그거 한 다음에 나머지 메꾸세요, 여러분. 이게 다 숙제니까. 28번을 한번 해보세요. 28번은 암산도 돼요. 관찰하는 소리예요. 어떤 공식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 기호를 관찰해라. 그러면 암산이 된다. 번을 해봐요. 28번을 그 막 쓰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봅시다. 시그마가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나열해야 돼요. 첫 번째 시그마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1, A3, A5,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로 돼 있냐면 무한대가 아니니까 무한대 보내봐요. 어디로 가요? 그 무한대 보내봐요. 어디로 가요? 네, 5로 가요. 5로 가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봐요. A2, A4, A6, 점점점 이거 어디로 가요? 이거 어디로 가요? 네, 2로 가요. 무한대 보내면 2로 가죠. 그런데 그 세 번째,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그대로 나열하면 뭘 구하냐면 1 대입하면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어디로 갈까요? 3이겠죠. 3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성을 가지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뺀 거잖아요. 이거에서 그죠? 예, 뺀 거죠. 무한은 단번에 이렇게 뺄 수는 없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렴하니까 뺄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하니까 뺄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하는 것끼리는 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내용이 있죠. 29번도 한번 해봅시다. 29번.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꿀님은 하나가 있네요.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 골라봐라.
근데 그 존재성을 수렴한다 안 한다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기억을 볼게요. 근데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죠. 자, 이 점점점이 바로 이 점점점이 극한이라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 SN의 극한. SN의 극한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SN만 나열하면 돼요. SN을 잘 나열 안 하죠. 자, S1은 뭐예요? S1은 뭐예요? 마이너스. S2는 뭐예요? S2는 뭐예요? 1. S3는 뭐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네. 수렴이라고 해요? 발산이라고 해요? 네, 발산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발산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발산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제 개념이 그렇다 이거죠. 물론 이것도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막 저 뒤에다 쓰고 뭐 n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짝수일 때 플러스니까 2n도 쓰고 2n 마이 플러스 1도 쓰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써 있어야 이제 문제가 바로가 된 거지. 선생님 여기까지는 써고 그게 다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수렴이죠. 그렇죠? 니은도 똑같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S1도 구해보고 S2도 구해보고 SN도 구해보고 이렇게. 니은은 뭐 등비수열이니까 SN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귿도 마찬가지. S1도 구해보고 S2도 구해보고. 그러니까 SN이라는 수열을 나열해 보려고 한다면 급수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대충 니은이 뭐 나왔냐? 극한값이 0? 0 나올 리가 없는데. 진짜 과격해. 대충 과격해. 자, 없습니다. 4 쓰고 8 써야죠.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n1까지 합 등비수열 복수 개념이니까 등비수열의 n1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보통 n께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어요. n1까지 합 sn 구한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의 n승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분의 1 n승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분자는 1이네요. 분모는 2분의 3이네요. 3분의 2 되겠죠. 3분의 2예요. 니은 수렴해요. 디귿은 어때요? 디귿은
재민아 디귿은 어땠어? 뭐뭐 나왔어? 에센셜이. S1은 뭐가 돼? S1은 뭐? 재민이 S1. S2는? S3는? S3는 4. 4, 2, 4, 2, 4, 2, 4, 2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수렴이라고 해? 발산이라고 해? 발산. 그래서 디귿은 발산이에요? 니은만 수렴이네요. 그러니까 S에 아주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센셜을 나열하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계산이에요. 계산. 자, 두 번째 내용을 하나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SN의 극한이 무한합을 수학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무한을 가는 사람이고, 이게 없으면 계속 무한을 도달 못해요. 0.9999가 1보다 다 계속 작을 거예요. 느낌이 작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A1 자, 이 극한이 어떤 값이 있다. 수렴한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수렴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첫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부터 an까지 더한 극한값이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다? 알파. 알파. 이게 알파다. 하나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n-1까지 더한 극한은 뭘까요? a1, a2, an-1까지 갔어. 하나 적게. 그럼 얘는 뭘까요? 얘보다 하나 적은 거죠. 적은 데까지 간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 것 같아요? 태준아, 이걸 뭘 것 같아? 알파. 그 말은 위에서 아래를 빼봐요. 수렴하는 것끼리는 뺄 수 있어요.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갈까요? 빼면 0으로 간다는 거예요.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써놓을게요.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까지 나는 cn으로 한번 써볼게요. cn이 어떤 pn값 수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번, 여러분이 알아야 될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1부터 CN까지, 물론 N-1도 괜찮고 N+1도 괜찮다고 했어요. 얘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P로 간다. 두 번째, 빨랑 일반항 하나는 어디로 갈까? 빨랑 일반항 하나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0이라는 숫자는 여기 없죠. 문제로는 이게 독특하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저것을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가 34번부터 나와요.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34번부터 58까지, 58, 55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58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그 문제예요. 하나 풀어볼게요. 자, 3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꽃잎이 없으니까 꽃잎 있는 걸로 풀어야지. 41번을 할까요? 41번. 41번에 가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네요. 바로 계산할게요. 6분의 n은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것이 분모고요.
분자는 2n 세제곱에 더하기 3이 써 있고요. 여기는 an이 써 있고요. 여기는 2bn이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건 3자식이니까 그냥 알 거예요. 그다음 나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 배운 내용이 써 있어요. 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문제. 이만큼은 어디로 가냐? 이 동그라미 친 거 어디로 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쓸 수 있냐? CN이 0으로 간다. 이거 쓸 수 있냐? 여기 2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2는 여기서 써먹지 않아요. 다른 걸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BN은 어디로 가요? 3. 이거 3으로 가요, BN. 그럼 이쪽은 6이잖아요, 6. 그죠? 극한값이 6. 이쪽도 극한값이 6이에요. 계산해보면. 양쪽이 6이니까 AN이 6이다. 이런 문제. 이게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한번 그 밑에 거랑 이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원인이 다 없지만 34번부터 한번 싹 다 풀어보세요. 34번부터 이것은 또 처음 본 문제일 거예요. 이것은 이거 급수를 안 배우면 만날 수 없는 문제죠. 34번부터 꽃잎은 없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동그라미 딱 전체적으로 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너가 영어로 간다 뭐 이렇게 거기 뭐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전체 너가 영어로 간다 이렇게 그래야 쉽게 느껴져요.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분수 분리하는 거에서 좀 시그마 계산하는 부분이 좀 막힐 수는 있어요. 잠시만 이해돼? 이 동그라미 친 게 어떨까요? 0으로 가요. 그거 동그라미 친 것이 0으로 간다. 일반항 하나로 보면 물론 이 시그마까지 적용하면 이것을 이제 1 대입한 것 저기 저 박스 보면 CN 자리가 1 대입한 것, 2 대입한 것, 땡땡땡 저 괄호 전체 더한 것이 P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하는 것이 1로 간다는 거예요. 딸랑 얘 혼자는 0으로 간다. 써봐요. n분의 an 점 빼기 4 n분의 an 빼기 그치 화살표 0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an이어 들어가. 그렇지. 그럼 여기 분모 분자로 n으로 나누는 거지.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이게 기본 틀이잖아. 네, 갔다 와요. 이해되지? 보세요.
것은 이게 이제 좀 복잡하다 싶은 문제들인 경우는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지.
그렇죠. 하는 것도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x인데 플러스 x 이게 중분이 되는 거냐? 이거 t라고 나와서 중분이야. 자, 푼 것 중에 모를 거 있나요 혹시? 푼 것 중에 모를 거 없나요? 재분이 없어? 오, 어디까지 들었냐? 42번? 34번부터 자, 그 뒤에도 다 같은 문제인데 모를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이게 다 비슷해요. 뒤에까지. 자, 우선은 문예비는 54번을 한번 해볼게요. 2017년도 16번 문제네요. 급수의 개념으로는 이것만 써요. 거의. 이것은 정의니까 뭐 애들이 쓰는데 이것만 공식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뭐 외울 것도 아니지만 저것만 공식이 있어요. 나머지는 공식이 아니에요. 자, 54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54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이의 n승 2의 n 플러스 n승 이퀄 1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딱 친 다음에 아 너는 0으로 가는가 보다. 너는 0으로 가는가 보다 하면 되는 거죠. 2의 n승 2의 n승 얘도 이제 2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쓰기를 바래요. 화살표 0으로 가는가 보다. 0으로 가는가 보다. 그냥 이거 하나 따로 배운 거죠. 이거 하나 따로 배운 거예요. 이것만 여기는 숫자가 0이 없잖아요. 여기는 숫자가. 근데 여기는 0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공식이라고 말하는 거고. 원리 알면 그냥 알죠. 뭐 이게 P로 가니까 뭐 일반항은 0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분모 분자를 2의 n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1 여기서 an 2가 0으로 간다. 그러면 an은 2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57번을 한번 해볼래요? 57번? 57번? 좀 바뀌었나? 봤어? 왜 틀? 동그라미 치고 영어로 간다. 이것만 쓸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배운 거예요.
시그마와 리미트만 잘 구분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그냥 다른 거쭉 푸세요. 자, 57번 한번 내가 다시 풀고 이걸 합시다. 진짜 오늘은 개념으로는 별로 없는데 이제 문제가 이것저것 막 연습할 수 있게 있으니까 자 볼게요. 57번 급수가 이제 있고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시그마 n1에서 무한까지 an 빼기 4는 4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까지 an이라고 써 있는 이 녀석은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얘는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이 급수는 수렴이라고 될까요? 발산이 될까요? 그거예요.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얘는 발산입니다. 얘는 발산입니다. 지금 여기서 A는 어디로 가요? 네, 4로 갑니다. 그럼 저 멀리 한 억번째 이후로는 얘가 거의 4라는 겁니다. 그럼 4부터 또 무한계를 더할 건데 얘가 수렴할 리는 없겠죠. 앞에 유한계는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유한 값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부터는 거의 4라는 뜻이에요. 영으로 가지를 않아요, 얘가. 그러면 발산하겠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요. 한번 볼까요? 수렴한다면 0으로 간다. 그 대우가 뭐야?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는 거죠. 수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면 얘하고 얘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조건이 이제 이쪽 방향이죠. 2번 같은 경우는 1번은 완벽하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고 2번은 이쪽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근데도 대우니까 대우 0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 더 써줄까요? C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시그마 CN은 발산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대우잖아요, 대우. 한 단계 조금 더 생각하는 거죠. 이거의 대우가 바로 뭐냐면 시그마 CN이 수렴하면 CN은 0으로 간다 이런 논리죠. 모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은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앞 페이지에 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면 거기에 써 있어요. 52페이지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그 개념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 52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급수와 수열의 일반항 사이 관계.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0으로 간다. 그 2번이 일반항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 옆에 뭐 1번과 2번은 대우 명제이다. 착각하기 쉬운 것 저쪽 막 써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냥 계산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보면 왜 그럴까라는 부분 중간 두 번째 거 왜 그럴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거 써놨네. 써놓고 시작할까? 근데 n분의 1은 0으로 가고 시그마 n분의 1은 이렇게 쓸까? 무한대거든요. 이 증명도 제대로 된 증명 써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설명할 텐데 일반항은 분명히 0으로 가죠. 하지만 급수는 발산해요. 그런 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가 수렴하냐 이쪽 방향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성립을 하고요. 반대쪽 가는 거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그 예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예가 많이 있는데 교과서에도 예가 있는데 이것은 독특하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자 그러기 전에 자 57번 문제를 먼저 마무리하고 저걸 할게요. 자 57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AN, 시그마 BN에 대해서 그 조건이 있다. 이게 있다. 자 이게 4로 간다면 일반항 0으로 가니까 AN은 4로 가서 4로 간다는 것은 얘가 발산하게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이건 발산을 해도 무한되겠죠 당연히. AN이 저 멀리서부터는 계속 4니까 정확하게 4가 아니더라도 4에 가까운 수로서 계속 가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써주고 싶지만 몇 줄 더 쓰면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시그마 n이 돼서 무한대까지 an 4bn이 써있네요. 이것은 8이라고 써있습니다. 기억! an은 4로 간다. 이건 괜찮죠? an 빼기 4가 0으로 간다 해서 an은 4로 간다. 니은 an 빼기 4bn이 0으로 간다. 근데 an이 4로 갔으니까 bn은 1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될 거 같고요. 디귿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니은 틀렸다. 그치? 보세요. an이 4로 갔는데 0으로 가려면 bn은 1로 가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로 간다고 있어. 틀렸고. 디귿 시그마 n이 1에서 1까지 bn 마이너스 1은 bn 마이너스 1 받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걸 빼겠죠? a를 없애야 되니까 빼는 거예요. 빼면 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수렴하는 것끼리는 계산할 수 있다. 빼면 an 없어지고 빼면 4bn 빼기 4가 빼면 마이너스 4가 됐다. 4 묶을 수 있죠? 나누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로 써있나? 네, 맞네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계산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오늘 3개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정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박스. 근데 박스에서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 읽어보면 배우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등비수열이에요. 그냥 한번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69페이지부터 뒤로 쭉 한번 넘겨봐요. 69페이지부터 뒤로 쭉 넘겨봐요. 어디까지 넘겨야 하냐면 110페이지까지 69부터 110페이지까지 미쳤죠? 거의 20장이 다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뭐냐면 등비수열이 거의 90% 이상 돼요. 등비수열이. 그리고 그것은 다 닮음이 있죠. 다는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닮음이. 그러니까 세 번째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외예요. 보통 교과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거나 학교 뭐 내신이나 이런 데서 약간 특별하게 그냥 언급되는, 그래서 알아두긴 알아둬야 돼요. 자, 어떤 등비수열이 있어요.
등비수열에 있어요. 그런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서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진다면 아래 n승이 0으로 간다는 거죠.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이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발산하게 됩니다.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합니다.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그 대우가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인 거예요. 저 대우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 AR의 n-1승 그 개념인데 그게 0으로 가려면 공비가 1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이 모양이 돼요. 그럼 그 값은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1-r 1-r 이게 0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이 범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나는 여러분이 A 분모는 1-r이고 분자는 A니까 앞으로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이 등비수열의 무한합을 1-r분의 첫째 항 이 범위에서 그 뜻이에요. 네. 그 그림이 아까 그 69에서 그 뒤까지 등비수열 나오면 다 저렇게 합니다. 두 개만 구하면 돼요. 두 개만. 그 뭐 그림이 엄청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내용이 옛날에 그 문과도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쌓인 거야.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자, 공비 1인 경우 한번 조사할게요.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써볼게요. 컴마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수렴하려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수렴 범위 어떻게 돼? 재민아 이거 수렴 범위 뭐야? R이 마이너스 1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1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다 1 써봐 한번 네가. 제발 그러지 마.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또는 A가 0이면 R이 어떤 수가 되더라도 수렴한다 이 조건이에요. 컴마로 돼 있을 때. 근데 덧셈으로 한번 써볼게요. 덧셈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수렴 범위는 뭘까요? 수렴 범위 마이너스 1과 1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R이 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A를 2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겠죠. 여기는 1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이예요. 또는 A는 0 1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컴마 덧셈 이 두 개를 거기 보면 63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거의 그대로 다 써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써보세요. 두 개를. 컴마로 되어 있는 등비 수열의 극한과 덧셈으로 되어 있는 등비 급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뭐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은 다 했어요. 내용은 다 했고 어떤 걸 오늘 할 거냐면 이거 하나 설명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꽃잎 있는 것들 꽃잎 여기 두 개짜리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서 뒤에 그 도형편 거기에서 그냥 몇 개 대표적인 거 좀 할 거고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원, 부채꼴. 원, 부채꼴을 보통 어려워해요. 나머지는 그냥 뭐 직선은 뭐 직사방정식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자 우선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길지는 않아요. 뭐든지 뭐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긴 증명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문제가 복잡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항이 게요. 일반항이 0으로 가고 이렇게 급수를 표현했을 때 이것은 0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은 태호야 참이야 거짓이야?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와 고민하나 봐. 와 그 윗줄에 지금 써있구만. 고민하고 있어 지금. 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지금 이게 일반은 0으로 가잖아. 일반은 0으로 가잖아 지금. 일반은 0으로 가잖아. 근데 지금 이게 무한대잖아 지금. 근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일반항이 0으로 간 급수는 여기 뭐야 수렴이라고 써야지. 수렴한다 해도 거짓이란 말이야 이게. 0이라고 썼으면 당연히 거짓이겠지. 너무한데? 일반항이 0으로 가도 발산할 수 있다. 항들이 굉장히 작아도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일반항이 티끌인데 그걸 막 모으면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한대예요. 자,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것을 대략 학생들이 이제 대략 듣습니다. 교과서나 어떤 문제에서도 대략 들어요. 대략 들어요. 지울게요. 개념은 앞에 다 거의 써 있으니까 딱 세 줄 쓸 거예요. 딱 세 줄 쓸 건데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이 n승분의 1까지 썼다고 합시다. 멈췄죠? 문자항이긴 하지만 멈췄어요. 자, 이것보다 더 작은 걸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 부등호는 실수의 부등호입니다. 실수의 부등호예요. 자, 앞에 있는 1은 그대로 두고요. 2분의 1도 그대로 두고요. 이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씁니다. 그럼 더 작아진 거죠? 네. 4분의 1은 그대로 써요. 5분의 1 대신에 더 작은 수 8분의 1을 씁니다. 6분의 1도 더 작은 수 8분의 1을 씁니다. 9분의 1 대신에 16분의 1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2의 n승분의 1을 쫙 씁니다. 그러면 그 개수가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여기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도 2분의 1. 계속 2분의 1이 생기게 됩니다. 수학에서 증명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가 아니고 증명이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명제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얘는 2의 1승분의 1이고 얘는 2의 2승분의 1이고
얘는 2의 n승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2의 2승분의 1 여기는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n승 2분의 1이 몇 개 생겨? n개가 생기겠죠? 됐나요? n개 생긴다는 거 이해 안 되나요? 2분의 1이 1개 2분의 1이 2개 2분의 1이 3개 마지막 얘를 갖고 있는 녀석이 2분의 1이 n개 이렇게 n승이니까 1승, 2승, 3승, 4승 n승이니까 3승까지만 생각해봐 2의 3승까지만 생각해봐 3개 있잖아 그러니까 n승까지 갔으면 n개 있겠지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에요 다 썼죠? 얘가 극한값 어디 거야? 자 진정하고요 자 침착하게 자 이거 어디 거야?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n이 있는데 네 무한대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이 녀석은 어디로 갈까요?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무한대 이거 무한대로 간다 그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 써두고요 사실을 이제 말할게요 자 그거 조금만 한번 써주세요 저것을 증명하는 것도 다른 수학적 사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 같은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우선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부등호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할게요. 사실을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결론도 중요한데, 이것은 관심 있는 사람만, 수학적으로 어떤 관심 있는 사람만, 왜 그럴까를 이제 생각하는 사람만 되는 거고, 여기를 잘 볼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분모가 n에 대해서 1차식이면 n에 대해서 1차식이면 이 분모가 n에 대해서 1차식이면 또는 얘가 2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 있어서 결국에 분모가 1차만큼만 더 크면 이건 다 무한대나 n의 개수가 뭐 양수면 무한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발산이라고 쓸까요? 발산이라는 거예요. 네, 발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모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물론 개수가 양수가 됐으면 무한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수렴하냐 발산하냐가 내신에서 나옵니다. 내신에서 나와요. 이 수열은 이 급수는 수렴이냐 발산이냐 내신에서 나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런 성질을 물어보지가 않아요. 근데 내신에서는 나와요. 좀 뭐 어렵다 하면 내신 학교는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까지 3n 마이너스 1분의 1 얘는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수렴이냐 발산이냐? 네 발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발산일까요? 왜?
외발잖아. 써볼까요 한번?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나열하는 거야 그냥.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3 더한 5분의 1 이렇게 돼요. 맞나요? 맞죠? 근데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3분의 1 나오면 안 돼요. 3분의 1로 지금 얘가 무한대라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더 작은 것이 무한대가 돼야 돼. 맞지? 더 작은 거. 그럼 되지. 3분의 1, 6분의 1. 더 작죠? 당연히. 이거 3분의 1을 묶으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요. 3분의 1을 묶으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이 기호가 3분의 1을 묶어주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가 무한대란 말이죠. 얘가 무한대. 얘보다 얘가 더 커. 얘가 무한대가. 이걸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죠, 당연히. 자, 이런 것은 나중에 뭐 교과서 제일 뒷페이지라든지 뭐 창의 문제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사실은 이 기호를 못 써요. 이 기호를 못 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자, 이거 하나 더 이어서 할게요. 무한대는 무한대보다 작다. 이런 기호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기호 쓸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없어요. 네, 저런 기호는 없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인데 내가 이렇게 작다고 쓰면 이제 오류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로만 그냥 얘가 무한대잖아, 얘들아. 그럼 얘보다 얘가 중간에 끊으면 더 크다. 그래서 무한대다. 지금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야. 생각만 하라는 뜻이야. 자, 잠깐 지금 15분까지 쉴게요. 15분까지 쉬고 그리고 뒤에 개념은 다 끝났어요. 좀 쉬세요. 태우가 자, 그래서 더 할 수가 없어.